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인사드릴게요.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코인 366 동행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초록불이 거의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위주로만 켜져 있고 나머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들은 좀 빨간색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코인 마켓캡 페이지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그렇지만 7거래일간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간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 앞두고 17% 주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 약세장 속에서도 1%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위권 20위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주간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조금 내려온 종목들은 주간 상승 폭도 반납하고 있어요.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가량 내리고 있고 가격은 4,580만 원대 기록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나 플레이드 맥시 인피니티가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고 이더리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거래대금 5위입니다. 자,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상위권 거래대금 차지하는 것들 대부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확인해 볼게요. 기관들이 보유 자산을 다양화하면서 크립토 펀드가 4주 연속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잭도시가 이끄는 미국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가 2분기 주주 서한을 통해 스퀘어의 캐시앱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활성 비트코인 주소 수가 7월 말 30%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비트메인의 채굴기 3만 대를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지주사인 NXC 대표직에 내려오면서 디지털 자산 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베이어 미 하원 의원이 디지털 자산 규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쉐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크립토 펀드에서 4주 연속 순 유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게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자산 다변화를 위해서 빠져나간다라는 이유가 붙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주간으로 한 950만 달러 정도의 유출이 있었고요. 조금 유의미한 것이 멀티에셋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그런 투자 상품들은 오히려 1190만 달러 정도의 유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펀드조차도 6780만 달러 정도의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단일 디지털 자산뿐 아니라 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 쪽에 그런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겠죠. 자, 지난 4주간의 한 달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 이렇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활성 비트코인 주소 수가 3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다시 탄력이 붙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9,230만 개의 비트코인 주소 수가 기록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1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활성 주소 수라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나저나 비트코인 100개만 해도 굉장한 금액인데요. 정말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뉴 크립토빌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코인데스크의 기사에 따르면 돈 베이어 하원 의원인데 쭉 제가 읽어봤는데 이 돈베이어 하원 의원이 그다지 디지털 자산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던 그런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58페이지짜리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굉장히 나름 이해가 깊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을 짚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마 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SEC가 리플과의 소송건도 결국에는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리플은 SEC가 너무 모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돈 베이어 의원은 이 규제 당국에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허가를 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담았고, 그리고 익명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법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규제가 바로 이렇게 또 꽂히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나 법안의 발의라는 거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국내 뉴스 좀 살펴볼게요. 금융위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해묵은 이야기죠. 또 전통 금융권에 편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거래해라. 자, 이 얘기도 근데 사실 반복적인 거라서 그래도 혹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민간 분야에서는 조금 고무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정주 넥슨 지주사 대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디지털 자산 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최근에 고박스를 통해서 40억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퀴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인데, 그리고 지난해 11월 3억 원, 올해 1월 10억, 2월 35억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사들이고 있고, 지난해 아키스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88억 규모의 디지털 자산 매입했고요. 일본 법인도 비트코인 1,700개 매수해서 1,130억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시세 폭락으로 50%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들 짚어봤고요. 이제 일정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